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생극재화의 선후가 길과 흉을 결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관격의 경우,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어, 길격이기 때문에 재성으로 생을 받든지, 두 번째로 인성에 의해서 보호를 받든지, 상과 식상의 공격으로부터 인성들이 식상을 극함으로써 정관을 보호해주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성격 요인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관이 천간으로 투관해도 성격이라고 했죠. 어, 자평진전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합격 요인을 보면은요,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든지, 즉 상관, 경관이 된 경우죠. 그러면 우유와 백단이기 때문에 합격이 되죠. 또 정관이 칠살과 혼잡이 되면은 정관의 본연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정관의 자기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청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혼잡이 되면은 청어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즉 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탁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청해야만 내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 이걸 양명지원이라고 했죠. 재성을 비겁이 분탈해가는 것을 정관이 비겁을 극함으로써 내 목숨의 원천을 지켜주는 역할을 정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청했을 때의 역할이고 탁을 하면은 정관이 칠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편화돼가지고 정관이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칠살이 돼가지고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얘기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게 이제 환살이 혼잡되면 합격이 되고요. 또 정관이 또 중관이 했을 때도 역시 편화가 돼서 합격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 상관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상관, 경관이 되죠. 그럼 이 상관의 힘을 이 재성으로서 설기시킴으로써 얘를 순화시키고 이 정관을 극하지 못하도록 이 재성이 이 상관을 순화시키겠다는 거죠. 이때 상관이 먼저 오느냐, 재성이 먼저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길흉이 뒤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하죠. 인성도 마찬가지죠. 상관을 통제할 때 재성으로 순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상관을 통제하든지 이제 인성으로 직접적으로 상관을 극함으로써 상관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지키는 수단이죠. 이런 것도 역시 이 순서와 생극재화의 선후, 이 순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인수격을 보면은요, 인수격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선후에 따라서 길흉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인수격이 성격이 되려면 인수가 약하면은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야죠. 이게 관인쌍전이라고 하죠. 또 칠살로부터 생을 받거나 이것은 이제 인수가 칠살을 사용했다 그래서 인용 칠살이라고도 해요. 인수가 약하지 않고 강하면은 매우 강하면은 이 제로부터 살짝 마사지를 받아야죠. 마사지라고 표현한 거는 이 재성이 이 근이 없는 재성으로서 극해야 됩니다. 근이 있는 재성으로서 극을 받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강할 때는 근이 없는 재성으로서 마사지를 받으면 역시 성격이 된다. 이게 인성이 강한 경우는 그럼 어떨 것이냐? 인성이 강하고 나도 강했을 때는 식상으로 설기를 하는 것이 이 인성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예, 합격되는 요소를 보면요. 내가 약한데 제극인을 받으면 합격이죠. 또
나이가 강하고, 아니, 내가 강하고, 인수도 강한데, 현관으로부터 생을 받아도 역시 합격입니다. 그래서 그 인수격에서 내가 인성이 약하고, 나도 신약해서 인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야 되는 상황인데, 인성이 너무 약해서 그런 상태에서 제극인을 받으면은 인수격이 합격이 되죠. 이게. 그런 상황에서 재성이 앞에 오고 인성이 나중에 오면은 역시 사주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권에서 공부할 때는 상관경관이면 이게 정관격에서 상관을 보면은 어, 합격이다. 또 인수격에서 인수가 약한데 제거기를 받으면 합격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원칙론적인 것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생극제와의 선후에 따라서 길흉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 3권의 첫 번째 절의 내용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수반절에 올라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식신격도요. 성격이 되려면 식신격이 죄를 생하거나 그래도 성격이죠. 또 식신격이 제사를 하거나 그래도 성격이죠. 제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칠살의 힘이 워낙 막강하고 식신은 굉장히 무력해요. 나도 또 신약한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이 칠살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나 식신 안 할래. 나 이제 칠살 따라갈 거야. 그래서 기식 취살이라고 그랬죠. 기 포기한다는 얘기죠. 식신을 포기하고 칠살을 따라가겠다. 그럴 때는 인성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요건을 갖추면 식신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식신격이 박격이 되는 경우는 편인으로부터 도식을 받든지 어, 식신봉효라고 그러죠. 어, 그러면 박격이죠. 식신이 깨지니까요. 재를 생하는데 칠살을 보면은 이 재가 칠살화 되기 때문에 편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시 합격입니다. 식신격에서도 이 합격 요소인 이 편인과 이 재성을 뭐가 그 선후로 효신을 먼저 보고 편인을 먼저 보고 재성을 나중에 보면 괜찮다는 얘기죠. 거꾸로 되면은 완전히 이 흉하게 되는 거. 예, 여기까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편관격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이 선후에 따라서 길흉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칠살격이 이제 성격이 되는 경우는요. 칠살이 왜 칠살 일곱 번째 있는 글자가 나를 왜 죽이느냐? 그러면은 이 칠살은 나를 왜 이 죽인다고 그래서 어마 어마하게 나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칠살이거든요. 때린 뒤에 또 때리고요. 또 아픈 데만 골라서 때리고요. 언제 때릴지 예, 그걸 내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방어도 불가능해요. 얘가 나를 언제 때리러 올지를 예측력이 없으니까 내가 방어 준비 도망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나와 나의 진영과 상대방 진영, 반대 진영 보면요. 이게 이 제반인이 반대 진영에 있습니다. 대부분 나의 진영은 이게 인성과 이게 비겁이 나의 진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반대 진영이 나로부터 이쪽으로 한 칸 뛴 게 관살이고요. 나로부터 이쪽으로 한 칸 뛴 게 재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재와 인성은 정편을 나눌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만 관살은 정편을 반드시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나의 반대 진영이 이게 반대 진영으로 나를 공격해 오니까 관살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반대 진영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건데 극하기 때문에 반대 진영이라고 인식을 안 할 수 있으나 명칭을 이렇게 보면 반대 진영에서는 이렇게 다 정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으로.
그래서 이게 반대 진영이에요. 반대 진영은 나와 음양이 달라야 나한테 유리합니다. 음양이 다른 경우에 이 정자를 붙이죠. 정관. 이게 음양이 다르면은요, 나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음양이 맞으니까 이게 음양이 짝을 지어서 안정적이에요. 안정되니까 변화할 때도 안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 정관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변화하니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직선으로 이렇게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편자 들어가는 이 편과는 나와 음양이 같으니까 불안정해요. 음양의 합이 안 맞으니까요. 불안정하니까 변화할 때도 불규칙적으로 이게 불규칙 바운드를 일으켜가면서 변화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 편관이 나를 언제 때리러 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늘 나는 좌우를 안 서리죠. 그러니까 얘가 나를 때리러 올 것 같은데 언제 그걸 예측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나를 때리기가. 때리는데 또 때리고 어디가 아픈가 기가 막히게 찾아서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게 이게 칠살입니다. 그래서요, 이 칠살은 내가 써먹기 위해서는 이게 순환시켜야 돼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애를 잘 적절하게 아, 그 통제 관리해서 정관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정관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정관이. 어떻게 지키느냐? 비겁이 뺏으러 오면은요. 이 정관이 극해가지고 뺏으러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 내 목숨의 원천인 양명재원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평관이 통제 관리를 받으면은 평관처럼 나한테 나를 때리지를 않고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이 평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평관을 어떻게 하면은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통제 관리 수단이 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칠살격의 성격 요인이에요. 성격 요인은 뭐냐? 이 재성을 만나서 가뜩이나 천방지축으로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재성으로 생을 받으면 곧바로 이게 이 힘이 강성해야지고 나를 칩니다. 이게 합격이 되는 경우죠. 또 이게 식신상간으로 통제를 받는데 인성이 떠가지고 얘네들을 극해서 얘들이 즉 다이렉트로 평관을 칠사를 통제 관리를 못하게 만들어도 역시 합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저 상황적 요인을 봐야 되지만요. 예. 예. 그래서요. 이 칠살이 재와 이제 식신을 식신이 함께 투관이 됐다는 거죠. 예, 기토가 묘월 달에 닿으면 칠살격이죠. 그런데 여기 재를 받고요. 식신을 받어요. 식신으로 제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를 받어요. 그러면은 재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직접 제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걸 어, 식신이 재를 통해서 이렇게 칠살로 오는 거죠. 식신이 다이렉트로 통제 관리하려고 그랬더니 쟤를 보면은 이제 쟤를 타고서 일로 와서 쟤로 인해서 더 칠살이 더 강화됩니다. 적절하게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더 힘이 막강해져서 나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권의 칠살격의 성패에서 보면요. 이렇게 식신과 제가 함께 투하면은 합격이라고 그랬어요. 이권에서는. 근데 상권의 생극제어의 선후 관계를 놓고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식신 제살에서 여기도 재성을 받고 이쪽도 재성을 받는데 뭐가 먼저 오고 뭐가 늦게 왔는지에 따라서 길흉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이권에서 칠살격의 성패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에 해당하고요.
그냥 디폴트입니다. 그걸 기본적인 요건마저도 알지 못하면 이런 걸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요. 기본적인 요건인 칠살격의 성패 요건을 완벽하게 안다고 그래도 요거를 모르면은 좋은 사주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보면 식신으로 제사를 하고 있는데 재성을 봐서 합격입니다. 좋은 사주를 나쁘다고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선호, 생극제어의 선호를. 예를 든 게 이제 요건데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재성이 앞에 있고 식신이 뒤에 있다는 거죠. 요렇게요. 그러면 재성이 그 용신을 돕는다는 거죠. 재생 살을 해가지고. 살이 용신이죠. 용신이자 격이죠. 아, 양인격과 노곡법을 제외해 놓고는 격과 용신이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격, 그래서 이제 격국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용신 기준으로 희귀 판단을 하죠. 칠살은 이 힘이 무지막지해서 통제받지 않으면 칠살이 통제당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식신이나 상관으로 통제를 해야죠. 통제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식신으로 통제하려고 했더니 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사를 해서 통제가 안 되고 오히려 통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제가 있다 그러면 통제받기 전보다 더 힘이 막강해지는 거죠. 그랬는데 후에 이거는 이제 초년이고요. 이게 사주 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운과는 상관없이 사주 자체에서 나타내는 운을 사주 운이라고 하는데 이걸 초년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말년에 해당하죠. 그래서요, 나중에는 이 칠살이 식신의 통제를 받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식재라고 그러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대귀격이라는 거죠, 이게. 이권에서 설격에서 식신 제사를 하는데 재성을 보면 파격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극제의 선후를 보니까 요 경우는 아주 큰 귀격이더라. 그 얘기죠. 만약에 식신이 이렇게 먼저 있고 재성이 시에 있으면 칠살이 식신의 통제를 만났다가 여기 이제 식신 제사를 하죠. 그러나 재성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재성을 보면은 재성이 식신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전환을 시켜서 칠살과 같은 무리를 짓는다. 식신이 이렇게 딱 다이렉트로 칠살을 통제 관리하려고 그랬는데 재성을 이렇게 봤죠 나중에. 그러면은 직접 때리러 가지 않고 이 재성을 타고 간다는 거죠. 이 재성이 직접 가려고는 식신을 방향을 전환시켜 가지고 야 나를 통해서 가라 해가지고 통제하기는커녕 얘의 힘을 더 막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통제 통제는커녕 더 크게 쟤를 그 살을 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이렇게 제가 나중에 있으면 이 제가 이제 기신이죠. 흉신 또 식신은 여기서 보면 이제 식신은 그 길신, 희신이고 깊은 거고 병약으로 치면 얘는 병이고 얘는 약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병이 예, 있어가지고 이 병 때문에 이 약이 직접 그거지 않고 이쪽 재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이렇게 기신 또는 이 병에 해당하는 것이 후에 있으면은 기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년에 말년에 소색하다, 쓸쓸하다는 얘기죠. 아주 적막하고 고독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목숨이 길기가 어렵다. 요절할 가능성이 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는 대귀격이고 대기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잘못하면 요절할 만큼 그만큼 얘가 힘이 막강해져서 직접 때린다는 얘기죠. 얘는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고, 여기는 총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살을 생각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정관은 나를 안 때리고 내 목숨의 원천을 지켜주는데, 이 칠살은 이 식신이나 상관으로 통제받지 않은 칠살은 나를 극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때린데 또 때리고 아픈 데만 골라 때리고. 그런데 식신으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제가 딱 떴다 그러면 이 얘를 더 파워풀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면 요절할 수도 있다. 늙음하게 예, 적막하고 고독하고 이렇게 되면 자식 복이 없는 거죠, 말년에. 이게 또 말년 운이 이를 고독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식 복도 없는 거고요. 이쪽은 말년에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식 복도 있다는 얘기죠. 예, 자식 공이니까요, 씨가. 예, 이게 이제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인데요. 이게 상당한 그 우리들이 사주를 분석하는데 이 인사이트 통찰력을 많이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조금 오래 한 사람들은 8가지 격국의 각각에 대한 성격 요건, 합격 요인은 달달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주를 놓고 분석해라 그러면 잘 모르는 게 이거예요. 거꾸로 이런 경우 이 대기여다고 그러는데 식신 제사에서 재성 봐서 합격입니다. 안 좋은 사주입니다. 거꾸로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거는 이 선호, 생급제와의 선호가 개인장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대부분 이걸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도 않아요. 대부분 아, 활격의 유정, 무정, 성격, 합격 그것만 얘기하지 이걸 감안해서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걸 알으면은 이른바 고수가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아느냐? 많이 그 서선생, 서라고 선생 표현대로 습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고 스스로 깨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 선생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시각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주 탁월한 책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옛날에 저평진전이 1776년에 이게 정조가 즉위하던 해, 아담 스미스가 국보론을 쓰던 해에 이게 저평진전을 썼는데요. 그때 책인데 그 당시는 이런 비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그냥 그 비법을 친절하게 이 제목이나 이런 데서도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많이 된 사람들은 이 제목만 보고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비기를 천 개를 누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심 선생의 공로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공부할 때는 이런 데 이제 비어 있죠. 우리가 실전사주에서는 8글자를 다 보는데 그래서 이 권에서 각 격국의 뭐 칙살격의 성격 요인, 합격 요인 달달달 해도 사주 딱 갖다 놓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 표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선생이 웬만해서는 그 소라고 선생 이론을 삽입하지 않는데요. 이 부분만은 절실하게 아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소라고 선생의 표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삽입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 서라고 선생 자평진전 평주에 있는 내용입니다. 칠살격이 식신의 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즉 식신 제사에 칠살격이 식신으로서 제사를 하는, 칠살격이 식신으로 얘네들을 다이렉트로 통제 관리하는 경우라 이제 얘기죠. 이것은 살이 용신이고 칠살이 그렇죠. 이게 칠살이 용신이죠. 월령을 대변하는 게 천간으로 투간이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용신이죠. 용신이자 격이죠. 그리고요. 식신은 상신이라고 그랬죠. 예, 아주 표현이 이게 잘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자평진전을 해설을 해놓았어야 되는데 에, 이게 대부분 이 양반은 이 자기가 취하는 적촌수적 입장에서 자평진전을 해설을 해놨죠. 이 평주라는 게 주석을 달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 쉽게 풀어쓰겠다,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금방 알아먹는데 대부분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 표현은 이게 자평진정 원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룡식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권의 칠살기역의 성패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신제살의 경우 재성이 투하면 합격이다. 이렇게 재성이 투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권에서 식신으로 제살하는데 재성을 만나면 합격이다. 그것은 원칙적인 거고 그러나 선후의 그 사이에서 뭐가 어떤 글자가 먼저 오고 늦게 오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이건의 성패 요건 아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이 선루를 감안한 해서 성격 요건, 합격 요건을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고수반열에 든다는 얘기죠. 어, 이것을 사주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요거를 성격 어느 선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성격되고 어떤 경우는 합격되고 그것을 분명히 밝히게 밝혀보자면 그러면서 요 사주를 예를 드는 거죠. 제가 살을 생애죠. 이렇게 생할지라도 이게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왕어죠. 요 자체로요. 통관으로 투관되고 또 묘미 합도하고요. 거기다 대고 또 제로 생까지 받으니까 아주 왕성해졌죠, 살이. 제가 아, 살을 생에서 칠살을 왕성하게 할지라도 그러나 시상의 식신이 봤다는 거지. 식신이 봐서 이 식신이 이렇게 식신 제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식신 제사를. 식신 제사를 해서 이 칠살격이 부기국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주 이건 부귀한 거라는 거죠. 여기 심 선생이 얘기한 대귀나 서 선생이 얘기한 부귀의 칠살국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 같은 거죠. 식신이 뒤에 와야죠. 이게 약이 뒤에 있어야 되고 이게 병입니다. 이게 병. 이게 이제 칠살격, 칠살용신 기준으로 시기를 판단하니까요. 칠살은 워낙 파워풀하고 미쳐 날뛰는 애기 때문에 통제 관리를 당해야 된다고 했죠. 통제를 받아야 정관으로 내가 정관과 비슷하게 내가 써먹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건 쟤는 통제가 더 안 되게끔 하는 요소죠. 그러다가 여기 식신에 의해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규격으로 계묘월로 바뀌면 즉 예, 을묘월을 계묘월로 바꾸면은 이 계묘월이 올라면은 이게 정년이나 임년이 와야 계묘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면은 어, 똑같이 제가 먼저 있고 식신이 뒤에 있다. 여기처럼요. 제가 먼저 있고 식신이 뒤에 있다. 여기도 제가 먼저 있고 식신이 뒤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식신이 생제해서 이 식신이 제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가보니까 제사를 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얘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제사를 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얘를 만나니까 직접 가지 않고 얘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식신이 쟤를 통해서요. 이게 식신이 직접 다이렉트로 가려고 하다가 얘 보니까 나 일로 갈래 방향선회를 해서 편당을 하는 게 이인지 제가 더 칠살을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칠살 무리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쟤를 생해가지고 이 칠살의 무리가 되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경우는 봐요. 식신이 뒤에 있어. 다 시에 있고 여기도 시에 있고. 식신보다 재성이 앞에 있죠. 그렇게 무조건 식신이 재성보다 뒤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여기도 여기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이사주나 여사주.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요 차이밖에 없거든요. 이 월주는요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 극허로 이렇게 가다가 개수를 만나면 이 개수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편당에서 격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식신이 먼저 있고 제가 뒤에 있으면 요 경우죠. 이제 식신이 먼저 있고 제가 뒤에 있으면 이 격국이 현저하게 아, 같지가 않다. 뭐와 같지가 않느냐? 얘와 같지가 않다는 거죠. 완전 거꾸로죠. 여기하고. 여기는 식신이 뒤에 있는데 여기는 앞에 있어요. 재성보다. 여기는 재성이 앞에 있는데 재성이 뒤에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식신이 뒤에 있으면은 이게 아주 대기하다고 그랬죠. 부기하다고. 요 경우는 재성이 뒤에 있으니까 예, 평화가 식신을 합거죠. 이렇게 평신합해서 식신이 못 움직이게 기능이 정지되게 평화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 잡혀 있는 데도 되고 이 식신이 다이렉트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식신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다가 재성을 만나면 재성을 타고 가죠. 재성이 천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회한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가지 않고 같은 천간에 있어서 천간은 기의 상태니까요. 상대적으로 천간은 기고 지지는 질이다, 뭐 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식신이 재를 만나서 재를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극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병호한테 발목을 붙잡힌 상태에서 어, 발목 붙잡혀서 가뜩이나 힘도 없는데 또 이쪽 재를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의 이 칠사를 통제 관리하는 힘이 거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 제가 이제 편당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흥의 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 신 선생 표현에 의하면 잘못하면 요절할 수도 있다. 예, 전 여기서 그랬죠. 늙어서 촉막하고 쓸쓸하고 귀향은 찾아볼 수 없고 잘못하면 요달할 수도 있다. 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자식복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예. 여기는 자식복이 좋은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자식복이라고 읽어준 거는 국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성까지 표현하면 이게 식신이죠. 식신은 자기의 역량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고요. 능력이고요. 능력이 좋은 겁니다, 이거. 자기의 의사이기도, 자기의 능력과 의사로 제사를 해서 권력을 쟁취해 오는 상이 여기에 체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대부분 여기는 서라고 선생 표현이 다 좋죠. 이렇게 자평진전을 설명하는 식으로 그 주석을 그 평주를 달았으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텐데 여기는 아주 정교하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잘 돼 있죠. 또요. 지금까지가 이제 식신으로 칠사를 통제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얘가 워낙 미쳐 날뛰는 애라 통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식신으로 하든 상관으로 하든 동일하게 이 재성을 만났을 때 선후가 대귀하냐 아니면 잘못하면 늙어서 고독하고 잘못하면 요절할 수 있느냐 그 선후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런데 이 칠살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식신이나 상관뿐만 아니라 예,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그 상관을 이제 정관격에서 상관을 통제할 때 인성으로 직접 극에서 통제를 해도 되고 그게 이제 평관할 때 식신 제사를 하는 거죠. 다이렉트로. 인성으로 상관을 통제해서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정관은 좋은 거니까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상관을 재성을 써서 설기해서 상관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교화시킨다는 거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 지난 영상에서 했죠. 그래서 상관과 정관의 순서가 길흉을 결정한다, 나눈다. 그렇듯이 이 인성으로서 칠사를 교화시키는 것도 역시 그 순서, 선후에 의해서 길흉이 결정된다. 똑같은 논리자는 얘기죠. 이렇게 화는 우리가 생극재화할 때 화입니다. 변화시킨다, 교화시킨다, 설기시킨다. 생극재는요, 합으로 재를 통제를 하든 극으로 통제를 하든 식신으로 칠사를 식신 제사를 하죠. 이거는 극제하는 거고요. 일간은 예, 양상관이거든요. 양의 상관은 상관 합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음일관들은 상관이 합을 하게 돼 있어요. 평관과. 그러면 그때는 합으로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생극제화에서 제는 극제와 합제를 의미하고요. 화는 어, 이렇게 설기시키는 이렇게 인성으로 설기시킴으로써 얘를 약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주로 일간이 내가 신약할 때 이 전법을 구사를 하는 거죠. 내가 신약한데 식상으로 더 식상이 막강해야 이 실사를 교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거든요. 이 얘가 힘이 있어야 이 미쳐 날뛰는 실사를 변화 교육시켜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힘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식신을 생해줄 수 있겠어요? 얘도 있고 칠살도 강하고 그러면 내가 약하면 그걸 극설교과라고 해요. 극도 받고 그것이 양쪽에 짬뽕돼서 시너지를 발생하고 있다. 잘못하면 유절한다는 얘기죠. 그런 때는 이 칠살의 힘을 설기해서 얘를 교화시켜서 강화된 인성으로 내가 생조를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런 경우도 식신으로 대사를 했을 때의 재성을 만난 경우와 이렇게 인성으로 교화시키려고 했는데 또 재성 만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기 예컨대 뭐 블라블라 등등 있는데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사주는 제가 지금 이제 요 칠살이 막강하죠. 투관됐고 또 시에서도 또 록을 받고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이 식신으로 이 편인으로 이렇게 설기를 시킴으로써 얘들을 잘 교화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재성을 받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성을. 그래서요. 이때 보면 재성은 여기 인성을 파괴할 수가 없다. 여기서 멀리 있기 때문에 연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재극인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재극인. 이게 재성이 인성을 연시로 이렇게 있으면 멀어서 그 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서 선생 그 평주를 읽다 보면은 군데군데 이게 이래 오락가락해요. 어떤 데는 된다고 해놓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해놓는 데도 있는데요. 그거 멀리 있어도 합력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조금 약화된다고 해석하는 게 되고요. 멀리 있어도 어느 정도 극하는 힘은 멀리 있다고 극하는 힘이 제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극하는 힘이 모두 다 여기로만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로도 직접 가는 힘이 있기 마련이에요.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전제 하에서 이거를 분석해야 돼요. 극하려는 힘이 있겠으나 이렇게 칠살이 왕하면 이 칠살이 왕하면 이 재성이 얘가 워낙 이 설기력이 막강해가지고 대부분 이 칠살한테 이 설기를 당해가지고 직접 가는 힘이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이렇게 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데도 되고 대부분 설을 당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에, 이 배극인을 거의 못 온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걸 그러려면은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죠. 예. 재성이 인성을 그가지 못해서 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칠살의 힘을 설기해서 교화시킨다는 거죠. 칠살이 비록 중증할지라도 칠살이 이렇게 중증하죠. 이렇게 여기 월에서 록을 얻고 또 시에서 뭐 록을 또 얻었어요. 그럴지라도 인성은 이 칠살을 교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얘네들을 교화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멀리 있고 대부분 얘는 다 설계당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블라블라 뭐라 뭐라 있는데 이것과 이것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은요. 예, 이게 개성이 뒤에 인성이 앞에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인성이 약이 되죠. 길신이 되는 거죠. 상신이 되는 거죠. 희신이 되는 거죠. 얘가 병이고요. 얘가 기신이 되는 거예요. 칠살을 더 강하게 만드니까요. 칠살을 더 강하게 하니까 얘가 칠살격에서는 기신이에요. 흉신에 해당하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오히려 다 쟤한테 제극인을 당해가지고 이게 설기력이 제로예요, 제로. 뭐라, 세냐한테 여기 금생수를 받죠. 그래서 더더욱 인다. 이게 꺼져버리는 거죠, 촛불이. 여기서는 제가 인성을 파괴함으로써 그거죠. 수국화를 해가지고 파괴하죠. 파괴함으로써 칠살을 편당시킨다. 무리짓는다. 칠살과 함께 무리짓는다. 이 제가 칠살편 든다는 거죠. 칠살편. 재생살 함으로써. 얘는 끄고 얘는 끄고 직접 이제 재생살해서 칠살을 더 강화시켜서 칠살편을 들어준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어, 얘가 이제 일간을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한신의 논리. 그래서 이 제가 생을 받은 제가 이 인성을 극을 하는 거죠. 극을. 그래서 인성은 무력화시키는 거죠. 제가 제거기를 해서. 얘는 날려버리고 얘는 이제 재생살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편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게 병이죠. 그러면 이게 말년에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말년에 기토 이 양반이 안 좋다. 또 자식 궁이니까요. 이 궁 관점에서 자식 궁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이거 성으로 보면은 지성이죠. 이게 돈이나 처복이 그리 넉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오직 선후의 관점에서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극제와의 선후. 이게 정묘월이 오려면요. 갑년이나 기년이 와야 돼요. 갑년이나 기년이요. 여기 그랬죠. 갑기년의 정묘월 하고 이게 지금 밑에서 써놓은 게 그겁니다. 이런 경우 보면은 심 선생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두 군데 모두 흉신인 이 기신에 해당하는 병에 해당하는 흉신에 해당하는 것이 시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신 또는 희신, 상신에 해당하는 것이 먼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약하게 됐다는 거죠. 나쁘게. 근데요.
얘하고 얘가 여기 보면은 이게 모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동일할 만큼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얘가 더 나빠요. 얘보다. 왜 그러느냐? 갑년이나 기년을 오면요. 기년은 얘하고 거의 그래도 설계하는 것보다 극 받는 게 불을 촛불을 장작불을 비나 이게 물로 끄는 게 금방 잘 꺼지지. 이게 기토는 습토거든요. 무토는 그 조토죠. 어, 무토는 높고 두꺼운 토죠. 그리고 아주 따고 강성한 강한 토고요. 또 그러나 건조한 토예요. 기토는 무토 대비 비방 연습이거든요. 높은 거에 반대 낮고 그게 평평한 거고 산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원의 토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어, 두꺼운 게 아니라 얇다는 거죠. 우리가 농사 져먹고 하는 땅은 그렇게 두껍지가 못합니다. 그리고요, 작은 게 아니라 강한 게 아니라 부드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내기도 하고 뭐 식물도 심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습하다는 거죠. 습하니까 이 정화의 기운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내 빨아들이는 거죠. 이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도 여기 물로 끄는 거 뭐 이게 더 빨라요. 이게 더 이게 상신이고 좋은 건데 에, 그래도 이 기년이라고 그래도 여기가 더 나쁜 거예요. 얘도 나쁘기는 나쁘나 이건 설기 쪽이고요. 만약에 갑년이다. 그러면 이거 쉽게 잘 안 꺼져요. 적천수 정화를 설명할 때 보면은 정화가 정목을 만나면 이 정화가 정목은 천간에서는 간목이고 지지에서는 인목이에요. 인목을 만나면은 가을과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을은 재성이고요. 겨울은 관성이에요. 이게 관성이면은 이 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관이에요. 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너끈이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쉽게 여기 이제 제 관이 있어도 쉽게 안 꺼져요. 그러나 공격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감목이 있다고 그래도 에, 손해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쪽에 비하면 여기는 이게 정목가 아니죠. 간목이나 인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금방 꺼져요, 이거. 근데 감년이 오면은 안 꺼져요. 쉽게. 그래도 이게 합격이 된 거죠. 이거 때문에. 이 사주가 똑같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얘 감년이면은 얘보다는 이쪽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이쪽 자식보다 이쪽 자식이 조금 자식 복이 있는 거예요. 또요. 어, 이쪽 그 재물복이요. 돈복이 여기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약하니까요. 그리고 재능도 어, 여기보다요. 어, 역량이나 능력도 이쪽에 조금 더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목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런 글자 하나하나를 고려할 수 있는, 뜯어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이미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평진정 원문 그 1권에서 식감 적천수 그 적천수 원문을 소개한 바가 있죠. 그런 게 여기에 다 녹아져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 선생이 그런 설명까지는 여기서 안 한 거죠. 그것까지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게 돼요. 제대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포커스 온을 어디에 하느냐. 오로지 이 재와 인의 선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후의 문제를 재평전전 2권의 성격, 화격 요인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다 두직박죽 돼가지고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 선생이 이 제목 목차를 잡아놓은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잡아놨다는 생각을 이게 이제 알면 알수록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식감 공부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생극제의 선후가 길흉을 결정한다는 걸 이게 쭉 봤는데요. 이거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지난 영상 두 번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모두 다 상당히 중요한 이 고수 또는 내공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렇게 정관격이 상관을 보면 합격인데 나중에 재성을 보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상관을 보면은 극하죠. 재성을 보면은 이게 상관의 기운을 재해서 이게 설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 사안인데요. 요렇게 이게 적천수 심 선생은 단순화시켜서 요렇게까지만 얘기해 놨는데 이것도 상당한 팁을 준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다 비기였는데 이렇게 제목으로 다 가르쳐 주고 이걸 이제 서 선생의 해석을 이렇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순간이 꽉 채워져 있지 빈칸이 없죠.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개 다 있으면은 합격의 성패 요건을 달달달 한 사람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게 쉽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후 때문에 그래요. 이, 이 선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거를 이제 설계시키고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년에 괜찮은 거거든요. 설계시키고 더 이렇게 그 후생금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개성이 상관을 설계시키고 정관을 생해주기 때문에. 근데요, 이렇게 보면은 정화가 앞에 있고 재성이 뒤에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설기력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건 습토라고 그랬죠. 이거는 조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설기당하고 극할 힘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실이나 솜털, 털만큼의 손상도 이 정관에게 손상을 입힐 수가 룰 브레이커 역할을 신랑만큼 털끝만큼도 이런 경우 못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뭐죠? 이게 격이 좋아진 거예요. 성격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거꾸로 있고 그러면은 재생관을 해서 좋아지죠. 재생관을 해서. 초년에는 괜찮습니다만 막판에는 이것이 딱 와가지고 감목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기에 생을 받아서 복생을 받은 이 상관이 바로 경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이거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천간에 무토일간이라면은 조금 뭐 무토일간이면 이게 이 종묘시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무토일간 무게합하니까 정사일주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약간의 그 조토지만 약간 설계하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직접 그거 하게 되는 거죠. 극하게. 그래서 상관역에서 격이 깨트려진다. 합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선호도 중요하지만 글자 그 자체의 그 식간의 특성도 가미시켜서 또 궁성의 이론도 가미시켜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야 돼요. 근데 우선 당장 뭐 궁성이니 십성이니 그걸 차치하고 활격의 성격 요건, 합격 요건 그것조차도 흔들흔들 하면은 도저히 이제 선훈이 이거는 요거는 얘기죠. 이거를 깨우치기가요. 그러면은 재성이 뒤에 있고 상관이 앞에 있으면은 다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정관하고 척근돼 있으면 지지는 이게 개두당했다고 그랬죠. 지난 영상에서. 그리고 뒤에 있다고 그래서 다 안 좋은 거냐? 흉신이 뒤에 있죠, 상관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경우는 이게 습토한테 설기도 당하고요.
또 합제도 당하고 이런 경우 괜찮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기토가 상관을 설기시킨다고 그랬죠. 이게 수토니까요. 그리고 정이 인승을 이게 정이 합을 해서 상관의 폐해를 이 상관 경관하는 폐해를 얘를 다 없애버렸다. 풀어버렸다. 즉 룰 브레이커 깨트리는 역할을 못하고 이제 룰 테이커로 상관 경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요 경우나 요 경우 선우뿐만 아니라 요런 거를 동태를 잘 깨우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그걸 기르어야 고수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심 선생은 이번 그 절에서는 생극자의 순서에 입각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선생님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생극제어화니까요. 쟤네는 합제와 극제가 있다고 그랬죠. 생하고 극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극제가 그러면은 생하고 설기하고 극하고 합하고 이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것 플러스 글자의 성향, 이 기토는 스토다, 이 조토와 다르다, 설기력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궁성의 논리까지도 함께 감안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성격 요건, 합격 요건의 선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논리를 모른다면 좋은 사주를 갖다가 거꾸로 얘기해요. 돈 많은 사주, 처복이 많은 사주, 자식 복이 많은 사주를 거꾸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선무당이 완전 사람 잡는 경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라고 선생 말대로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습속하셔서 아주 숙성되도록 연습 훈련을 해서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팁은 이 제목에서 다 심 선생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려 공부 원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제목만 보면은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구나.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참. 어떻게 이런 비기를 이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게 이제 다 이 선호 관련해서 또 다른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대부분 골자입니다. 핵심. 이것만 알아도 이 논리만 정확하게 알아도 사주를 통변하는데 정말 사주가 이제 점점 이렇게 블루로 하다 할까요? 뭔가 이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부연케 안개 낀 것처럼 보이다가 성격 요건, 박격 요건과 이 선후 이거를 함께 또 궁성의 문제와 또 이 간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면은 지금 소생이 지금 말씀드린 성격 요인, 박격 요인, 선후의 문제, 궁성의 문제, 또 간지의 특성까지 또 또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거는 다 논리입니다. 동양학은 상수리의 학문인데요. 이 사주에서는 수는 거의 많이 안 다룹니다. 주역은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데요. 상수리 중에서 사주는 지극히 이론, 논리에만 충실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격요인, 박격요인, 이 생각자의 선호, 그거 플러스 궁성, 플러스 식간의 그 이론과 어, 어, 또 식간의 그 뜻, 주로 이제 상까지 포함시켜서 보면 더 정확하죠. 지금 소생이 지금 말씀드린 성패 요건, 선후, 궁성, 그다음에 간지의 특성과 이제 상까지 섞으면 더 좋죠.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더 분명하게 알수록 사주가 이렇게 안개 낀 상태에 있다가 점점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재밌죠.
재밌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공부할 때는 굉장히 이 과정이 험난합니다. 오묘해요. 그 소선생 표현대로 끊임없이 연습해서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심 선생이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웃라인 이 외곽을 다 던져줬어요. 그래서 수생은 그거 플러스해서 서 선생이 구체적으로 지금 평주 다른 거기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좀 헷갈리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본인 것으로 하시면 소생의 그 이제 사주가 명확하게 잘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마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